자, 일단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집합 A의 n이 결국은 뭡니까?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다 있는 거죠. n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게 집합 A의 n입니다. 그때 어떤 조건이냐 하면 A의 n에서 A의 n으로 가는 함수 f가 f에 대하여 이걸 합성한 거 이거가 항등함수가 되라고 합니다. 즉 이게 성립이 돼야겠죠.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를 성립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했을 때 자 1번 괄호 1번 대체로 있잖아요. 처음부터 바로 일반화해서 문제 잘 안 줘요. 이런 논술이 좋은 점이 이거야.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주는 거거든. 자 n이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1이 원소 몇 개? 하나, 누구? 1. 그 다음 그래서 A1에서 A1, 1에서 1로 가는 함수 중에서 이거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한테 가는 함수의 종류 몇 개? 하나밖에 없겠죠. 그냥 쥐가 쥐한테 가는 수밖에 없지. 이렇게. 따라서 F의 1은 1인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A1이 한 개다. 이렇게. 그 다음 N이 2일 때 A2니까 1, 2, 1, 2, 1, 2 이렇게 있겠죠. 이때 F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한테 다시 가야 되죠. 시작한 값으로 가야 되지. 그지?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F의 1이 1인 경우 그러면 F2는 추가적으로 다른 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안 가죠. 못 가죠. 그래서 F2는 1로밖에 자기 자신한테밖에 못 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한 가지. 그 다음 F1이 1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1이 아니면 여기서는 딱 하나밖에 없죠. 2로 가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F1이 2로 가고 나면요. 에이? 그러면 2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되죠? 1로 가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서로 주고받고 하면 원코 먹고 그 다음 다시 자기 자신한테 올 수 있죠. 알았지?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크로스로 이렇게 대응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딱 두 가지. A2는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아니? 그 다음 조건 P를 만족하는 F는 1대1 함수임을 증명하랍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까 분명히 흘려서 한번 말했는데 1대1 함수 정의가 이거죠.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의 x1과 f의 x2도 달라라. 그런데 이거하고 참 거짓을 같이 가는 명제가 이거니까 자 여기서 이 조건에서 시작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될까요? 이 조건에서 시작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면 돼? x1과 x2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되죠. 어떻게 하면 같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면 되잖아. 이거 두 개를 F에다 다시 합성을 해.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어쨌든 조건에 만족하게 해야 되니까 합성함수를 만드는 거야. 알았죠? 조건 P가 합성함수잖아. 그래서 합성함수에다 넣어보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게 뭐가 되죠? X1이 되죠. 얘가 뭐가 되지? X2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증명이 됐죠. 이게 이거랑 같으니까. 됐죠? 리액션이 너무 없네 진짜. 새끼들. 자, 그 다음 3번 2를 이용해서 1대1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요 A3, A4를 구하랍니다.
A3를 구하고 싶으면 n이 3일 때고 n이 3일 때면 A3, A3, A3 이렇게 되겠네. 자, 이때 1, 2, 3, 1, 2, 3 얘를 이렇게 한번 분류 한번. 자, 만약에 너희들이 그냥 푼다고 치면 이렇게 풀었겠죠. 봐봐. 유형별로 분류를 하자면 스트레이트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처럼 어떤 원소가 스트레이트로 가도 조건 만족하죠. 또는 누군가 다른 하나를 짝짓기 해서 크로스로 가는 경우도 가능하죠. 맞지?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가능한 조합이 세 개가 모두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 하나. 맞죠? 그 다음 X 한 개에 스트레이트 하나, 둘 이런 게 몇 개 있을까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3C 2가지 하면 되죠. 요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서로 크로스로 주고받고 만들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어차피 1C 1 될 테니까 요거는 하나밖에 남은 게 없을 테니까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모양 되는 게 세 가지, 요런 모양 되는 게 한 가지 해서 총 네 가지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봐봐. F의 1이 1인 경우와 그 다음에 F의 1이 아닌 경우로, 그러니까 최초에 어차피 F의 1 값을 대응시켜야 되니까 F의 1 값을 정할 때 F의 1이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경우와 자기 자신이 아닌 경우로 가는 경우로 나누어 보자는 거죠. 알았지? 나 또 이거 끈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F의 1이 1로 갔습니다. 그럼 아직 대응되지 못한 게 누구일까요? 2와 3이죠. 얘는 이제 1은 이미 대응 끝났으니까 무시해버리고 다시 2, 3, 2, 3, 2, 3에서 조건에 만족시키도록 대응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A2 가지라고 하면 되겠죠. 원소가 두 개짜리. 맞죠? 이네니?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 이번에는 F의 1이 1로 못 갑니다. 1이 아니야. 1이 아니면 가능한 조합이 몇 개 있을까요? F의 1이 2로 가거나 F의 1이 3으로 가거나 일단 두 가지가 되겠죠. 그지? 그 이후에 요 경우에 가지치기 다시 들어갔다. 이거 이후에 가지치기나 이거 이후에 가지치기나 같으니까 요거 이후에 가지치기가 가봅시다. 1이 2로 가고요. 1이 2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2는 1로 갔고요.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얘는 어떻게 가야 돼? 혼자 가야지. 니 혼자 가야지. 그죠? 그래서 몇 가지? A1 가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가지인데 최초에 요게 2 곱하기 1에서 두 가지. 알았죠? 그러면 2 곱하기 1에서 총 4가지. 자,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A의 4를 구해봐. 제가 금방 했던 방식으로 A의 4를 한번 구해봐. 지금 해봐. A의 4를. 높아심에 하는 얘기인데 혹시 누가 옆에서 니 따위가 무슨 논술이냐 이런 소리 절대 듣지 마세요. 그 논술 1도 모르고 한 소리고. 그 다음 얘는 글짓기 못해서 안 돼.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문과 논술 아니에요. 답이 딱 무조건 정해져 있는 이과 논술입니다. 그냥 수학 문제야.
자, 조건을 만족시키게 하려고 하면 봐봐요. 일단 f의 1이 1로 갔고요. 그죠? 그러면 아직 대응되지 못한 게 몇 개의 원소가 있죠? 3개의 원소가 있죠. 맞지? 그래서 A3가지, 아까 A3가지가 몇 개였죠? 앞에 거부터 구해가고 있으니까 몇 개였죠? 네, 4가지였죠. 이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F1을 그러면 1이 아닌 걸로 대응하는 방법이 총 3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딱 먼저 정하고 1이 2로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는 반드시 1로 가야 되죠.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게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얘네들을 다시 조건 P에 맞게 대응시키는 방법을 가질 수가 바로 A2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요? 2가지 되겠죠. 그러면 3가지 곱하기 2가지니까 6가지 된단 말이야. 자, 이래서 요거 2개를 다시 더하면 얼마? 10가지가 되겠죠. 이런 방식이라. 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풀어봐. 그 다음 문제 풀어봐요. A의 n과 네? 어떤 거요? 이거? 2, 3, 4, 2, 3, 4 3개잖아요. 아까 여기서 1, 2, 3, 1, 2, 3 3개일 때 원소가 개수가 3개일 때 몇 가지였죠? 2 해서 총 4가지였잖아. 그러면 숫자가 1, 2, 3이 아니라 2, 3, 4로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나? 똑같죠? 이해됐지? 이해됐죠? 그 다음부터 했어? 자, AN과 그 다음에 AN-1과 AN-2 사이의 관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AN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n개의 원소가 있고요. 또 n개의 원소가 있고 또 n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흉내내면 돼요. 1, 2, 3, 또도동 n 1, 2, 3, 또도동 n 1, 2, 3, 또도동 n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 F의 1이 1인 경우. 자, 그러면 아직 대응되지 못한 게 몇 가지? n가지니까 n-1가지죠. 총 n-1가지니까 이게 A의 n-1가지가 되겠죠. 이해됐지? 아직 대응되지 못한 것들이 n-1가지다. 그 다음 두 번째 F의 1값이 1이 아닌 경우. 자, F의 1값이 1이 아닌 경우라면 나머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그러면 F의 1값으로 올 수 있는 게 얼마부터? 2부터 시작해서 n까지 해서 총 몇 가지요? n-1가지가 되겠죠. 그지?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때 1이 2로 가고 1이 2로 갔다. 그러면 2가 1로 가야 되고 2가 1로 가야만 조건에 만족하고 서로 주고받고 끝나고 나면 아직 대응되지 못한 얘네들을 다시 조건에 맞게 대응시키는 방법이 가질 수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n-2개가 되죠. 그래서 A에 n-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였죠. 따라서 요거 2개를 더하면 결국 A의 n은 A의 n-1 더하기에 n-1 곱하기에 A의 n-2가 되겠죠. 일종의 피보나치 수열과 상당히 닮아있는 형태의 수열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알았죠? 네. 이거 중요해요. 많이 나옵니다. 이래저래. 너희들이 분명히 논술을 가장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확률과 통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실은 확통 부담이 좀 있긴 있어. 그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단 최근 확통이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고 나서 확통 미적분 기하에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고 나서 확통은 그전보다는 좀 많이 쉬워졌어요. 좀 분류만 잘하고 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완전 전형적인 확통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 정도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경우의 수고 1학년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1학년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봅시다. 4번. 문제를 보시고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고민해 보세요.
때론 무식한 게 효율적일 때가 있어. 자, 세 번 합성했을 때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가 되는 실수 x가 무한히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란 뜻입니다. 맞죠? 항등식이란 뜻이고요. 좌변을 얘를 세 번 합성해서 우변이랑 비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많이 복잡하죠. 왜냐하면 번분수가 여러 번 나오니까 많이 복잡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이게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뒤에 답지하고 달라요. 뒤에 답지는 무식하게 저보다 조금 더 무식했어. 좌변 그냥 그대로 합성 다 했거든요. 예? 저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봐봐요. 여기까지 딱 끊어서 보시면 얘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지?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잖아. 맞지? 그렇게 보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F 인버스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오면 뭐가 나오는 셈이 될까요? 봐봐. F 인버스 입장에서는 X가 들어오면 F 도트 F의 X가 나오는 걸로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하나는 역함수로 구하고 하나는 합성함수 한 번만 하도록. 합성 두 번은 좀 오바다. 알겠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F 인버스 X부터요. 자, fx가 적으니까요. 먼저 이거 할게요. 이렇게 쓸게요. ff의 x가 사실은 좀 귀찮은 일을 그냥 해야 됩니다. 실제로 논술 시험 보고 학교 간 애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 실제 그렇게 그거 데이터 낸 게 있어요. 수시로 들어온 애들, 논술로 들어온 애들, 그 다음에 학종으로 들어온 애들, 그 다음에 수능 보고 들어온 애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성취도가 높은 애들이 논술 애들이에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런 귀찮은 일을 다 하니까.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 그거거든요. 고봉.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대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제자가 필요하죠. 슬프지. 진짜 그래요. 자, fx는요.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dx 플러스 1분의 cx 플러스 1 f 뭐 저는 대학원 안 나와서 모르는데 대학원 나온 애들이 돈 세탁 해달라고 제 계좌 빌려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좌변입니다. 한 번 더 연습 조금만 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dx 플러스 1을 곱하시면 c 제곱에 x 플러스 c 그 다음에 dx 플러스 1 그 다음 이거는 cd의 x 플러스 d의 dx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cd 플러스 d의 x 플러스 d 플러스 1분의 그 다음 c 제곱 플러스 d의 x 플러스 c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은 자 y 콜 dx 플러스 1에서 cx 플러스 1 여기에서 이거 x, y를 바꿔주고 이걸 y 콜로 다시 바꿔주면 얘는 이렇게 되죠. dx 마이너스 c 마이너스 x 플러스 1요. 이거 선생님 어떻게 빨리 되냐? 이 공식이 있긴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이건 나머지 고정시키고 요거 앞에 계수하고 상수하고 두 개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반대로 하면 되긴 하거든요. 뭐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거 하면 돼요. 하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그래서 이게 요걸 합니다. 이 문제 출제자 의도는 뻔해요. 야, 이게 사실 노가다 하면 되는데 노가다 하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의심이 들어갖고 이렇게 해도 되나? 복잡한 거 자꾸 의심 들어서 못 풀게 하려는 의도인지. 자, 이거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x를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cd 마이너스 d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d 플러스 1의 x 그 다음 다시 플러스 1을 곱하면 cd 플러스 d 그 다음에 플러스 d 플러스 1 이게 이렇게 곱한 겁니다. 그 다음 우변에서 이렇게 곱한 거 c 제곱 d 플러스 d 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d 플러스 d x 그 다음 마이너스 c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지? 빡세죠. 그러면 얘는요. 자, 먼저 이거부터 마이너스 cd 마이너스 d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d 플러스 1의 마이너스 cd 마이너스 d x 그 다음 플러스 d 플러스 1은 c제곱 d 플러스 d 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요공계로 뭐야 cd 플러스 d에 마이너스 c 세제곱에 마이너스 cd x 그 다음 마이너스 c 제곱 마이너스 c 됐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뒤지고 여기도 뒤지고 그러면 첫 번째 x 제곱 앞에 계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요거요 마이너스 cd 마이너스 d로 묶어줄게요. 이게 이것도 d로 묶어주면 c 제곱 플러스 d에 d 이렇게 되겠죠. 됐지? 이게 첫 번째 관계. 두 번째 관계는요.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cd가 여기서는 d 마이너스 c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d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c 마이너스 1의 d는 마이너스 c 세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예요. 근데 잘 보시면 봐봐요. 아, 야 조은희 졸지 말고 응? 이런 사람들 안 좋아. 이거 되게 나쁜 태도인데 야 그거 노가다 그냥 하면 되지 그래. 아, 야, 나중에 실전에서 할게. 지금은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돼. 알겠죠? 평소에도 그냥 귀찮은 거 다 해봐. 다 해야 돼. 저기 수능도 그래요. 수능도 요즘에 추세가 더럽고 귀찮은 거 많이 나오죠. 하면 돼. 그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해봐야 돼. 자, 이때 D가 만약에 0이면 첫 번째 이 조건은 그냥 성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면 C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겠죠. D가 0이면 얘는 당연히 성립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D가 0이면 성립돼야 되는 조건이 이겁니다. C제곱 플러스 C 이거 왼쪽으로 넘겼을 때 이거 0이에요. 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실수 C는 없죠. 맞지? 예.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이게 C-1에 C제곱 플러스 C 플러스 1 이퀄 0이니까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하면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는 없죠. 그래서 안 돼. 그 다음 D가 0이 아니라고 하면 드디어 이 조건은 요게 됩니다. D가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 C제곱 플러스 D니까 결국 D는 C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은 조건이죠. D는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요 조건이 이렇게 변하죠. 얘는 D가 0이 아니면 이때 D가 그럼 뭐가 되느냐? C가 문제죠. C가. 얘는 C가 1인 경우와 이 조건이 C가 1인 경우와 또는 C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C가 1이면 이거 성립되죠. 그지? C가 1이면 성립되고요. 그때 D는 얼마냐? 이 조건에서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 C가 1이 아니면 드디어 D와 요 관계에서 이걸로 나눌 수 있죠. 이거 나누면 C 마이너스 1분의 C 세제곱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또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마이너스 C 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요. 똑같이 나오죠. 이 식이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 결론 이거예요. 만약에 C가 1이면 그때의 D 값은 마이너스 3이더라. 그 다음 C가 1이 아니면 그때의 D 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C 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더라. 자, 이 중에서 뭐를 구하래요? D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죠. 최대값.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C 묶어내고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될 테니까 C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분의 3. 이게 이 식의 최대인데 이거보다도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가 된다. 이렇게. 알겠죠? 됐지? 중앙대죠. 중앙대. 모의. 그 다음 홍대 그 기출문제는요. 홍대 기출문제는 그때 그거 기억나죠? 제가 이진법 해가지고 연대 문제 기억나지? 그 문제하고 상당히 닮아있는 문제거든요. 그건 한번 시간 나실 때 잠 안 오면 한번 풀어봐. 잠 안 올 때 잠 자기 딱 좋아요. 자, 그 다음 우리 교재로 넘어오십시다. 원래 잠 안 올 때 있잖아요. 수학 문제 이렇게 딱 엎드려가지고 수학 문제 딱 풀고 있으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참 내가 놀라운 게 자면서 그거 생각한다? 아니까 자면서 생각해요. 그래서 일어나고 그 다음날 활동하다 갑자기 생각나요. 그 문제. 자, 우리 교재에서요. 기출문제가 이번엔 2개가 나오는데 50페이지와 52페이지 이렇게 2개입니다. 알았죠? 2개인데 조금 너희들한테는 약간 뭔가 좀 생소한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한번 문제 1번 보세요. 문제 1번. 자, 이 2차 함수가 1,7을 지나도록 하는 실수 P값을 구하시오. 이거 못 풀면 나가. 아, 진짜 이건 농담 아니고 진짜. 자, 그 다음 2번 A, B가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할 때 그때 그 X 대신에 A, Y 대신에 B를 대입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대입을 했을 때 이거 우리 교재라니까 한 템포 늦지 지금 현주이. 자, 그래서 그거라고 할 때 P가 존재하도록 하는 A와 B의 조건을 구하시오. P가 존재한다? 무슨 말이에요? P에 관한 방정식으로 이해했을 때 P가 실근으로서 존재해야겠죠? 안 그래요? 자, 한번 써봐. 이 문제 빨리 풀어봐. 지금. 오 50페이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주시죠? A, B가 저 곡선 위에 쓰려고 하면 당연히 X에 A, Y에 B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고 저 세 개의 문자 A와 B와 P의 관계식이 요 세 개의 문자 관계식이 이겁니다. 이 관계식에서 P가 실수로서 존재하기 위한 A, B 간의 관계예요. 알았죠? 얘가 존재하기 위한 A, B 간의 관계는 요거죠. P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지? 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자, 3번.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사실은 3번이에요. 3번 보시면 P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로부터 y 이퀄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p 제곱 플러스 이 위의 점. 이 위의 점을 q라고 할게요. q라고 할 때 이까지 거리 중 최소값을 고치세요. 을 f의 p라고 하지 말고 f의 a로 바꾸세요. f의 a라 하자. 이때 f의 a의 최소값을 다시 구하라. 이게 자, 이 제목, 이 문제의 제목에다가 요 3번에다가 요 말을 써주세요. 최소식의 최소값. 목적식이 있으면 목적식의 최소식이 있고요. 최소식의 다시 최소값. 이게 제목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일단 목적식이 있고요. 그 목적식의 최소식이 나옵니다. 변수를 포함한 최소식이 나오고 그 변수를 포함한 최소식의 다시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세요. 만들어봐. 목적식부터. 당연히 Q의 좌표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겠니? 요거 위에 있는 점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는 게 좋을까? 너희들이 논술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이해만 있으면 당연히 뭐라고 둘래? X, Y라 둘래? 썩을.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위에 봐봐. 괄호 2번 봐봐. 괄호 2번. 연결성이 있다고.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결성이란 말이야. 수능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둬야겠죠. A, B라고 당연히 둬야겠지. 그죠? 두고 그랬을 때 이 둘의 관계가 뭐겠어요? 어쨌든 여기 있는 P가 실수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관계식이 부등식으로 나오죠. 보통 일반적으로 관계식은 대체로 이퀄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부등식으로 나오죠. 어떤 부등식? B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의 A제곱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관계식을 반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해봐요. 이제 한번 해봐. 목적식부터. 목적식이 뭐야? PQ의 거리죠. 거리함수 중요한 거리함수. 일단 이변수 거리함수로 두라고. 이변수로. 그럼 루트에 쫙 하고요. A 플러스 1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어. 맞죠? 자, 여기에서 일변수 함수식으로 바로 바꿀 수 있니? 아니요. 바로 바꿀 수는 없어요. 맞죠? 대신에 이 이변수 관계식의 뭐는 가능하다? 최소식은 가능합니다. 최소의 식은 가능해요. 왜? 이거를 여기다 반영하면 되니까. 그 논제 2번에서 나왔던 거를 여기다 반영하면 되니까.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봐봐. 얘는 어차피 지금 봐봐. 누구로 통일하고 싶은 거야?
A에 관한 식으로 통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의 최소식은 요 부분이 최소면 되죠. 요 부분은 어차피 그냥 내비두고 A가 변수로 역할하게 놔두고, 알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최소면 되지. 이 부분이 최소면 되는데 그 최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활용하면 되겠죠. 봐봐요. B 플러스 1은 그 최소값이 얼마겠습니까? 2분의 1에 A제곱 플러스 3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루트에 A 플러스 12의 제곱 더하기에 2분의 1의 A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예. 자, 이거 이제 그럼 봐봐요. 이게 지금 요까지 온 거예요. 이 친구의 최소식이 결국은 요 부분이 뭐로 된 거야? F의 A로 먼저 정리되어졌죠. 맞지? 요까지 진행했어요. 그 다음 다시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할 때요. 루트가 있으면 굳이 얘를 FA로 다 잡고 이거 미분하기 싫지. 그러지 말고요. 루트 안에 있는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안 그래요? 네. 요것만 따로 GX라고 하자. GA라 하자. GA라 한 다음에 GA가 최소면 얘도 최소니까. 그래서 GA를 이렇게 놓고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최소값 한번 구해볼까? G'A는요 2의 A 플러스 12 플러스 2의 2분의 1의 겉미분하고 속미분 A 빼먹지 맙시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2A 플러스 24 그 다음 여기다 2A를 곱하면 A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6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8A 플러스 24 얼마 집어넣으면 0이 될까요? 1빵 8 마이너스 1빵 8 24 마이너스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2 정도 한번 넣어볼까? 오, 한 방에 나오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근데요, 이거 이퀄 0이게 하는 실수는 없죠. 여기 실은 허근이다, 허근.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고요. 맞죠? 네. 여기서 허근이 나오고. 그래서 A는 오로지 이거만,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부호가 필요한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A-1의 제곱에 마이너스 1 해봐야 플러스 11이니까 얘는 언제나 양수. 언제나 양수. 그래서 이거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G'A가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G'A는 양수가 되겠죠. 이 구간에서 감소하고 이 구간에서 증가하니까 X 얼마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극소이고 최소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은 G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G에다가 마이너스 2값을 저기다 대입해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대입해 보시면 100 플러스 여기 2, 3, 5, 25 125네요. 그러니까 FA의 최소값은요. 루트의 125죠. 간단하지?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너희들이 분명히 이런 구조를 조금 생소해 할 수 있습니다. 목적식의 최소식을 만들고 최소식의 최소값. 어쨌든 이 관계를 앞에서 나와 있는 문자들 간의 관계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반영을 하는데 부등식이 반영되는 거지. 알았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 2번에 제가 1번만 할게요. 너희들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돼. 제가 지금 풀어주는 방법이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를 실제로 다음 시간까지 풀어와야 돼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봐봐요. 이봐라. 자, 제시문 1번. 유리함수 y equal 2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1의 그래프 위의 점 P가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뭘 주고 싶었던 거죠? 베타라는 문자와 알파라는 문자의 관계식을 주는 겁니다. 어떤 관계식이 있어요? 베타는 2알파 플러스 2분의 2알파 플러스 1이라는 관계죠. 알았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그 다음 이 알파, 베타와 누구? 0, 0 원점까지 이르는 거리. 이거 딱 이렇게 줄거 실제로 너희들은 문제에다 줄도 안 긋고 조건 요약도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두 개 이르는 거리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리 루트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게 얼마라고? R이라고. R은 양수겠죠? 그지? 자, 그러면 지금 금방 나온 건 뭐예요? 알파라는 문자, 베타라는 문자와 R이라고 하는 문자의 관계식이 나온 거죠. 그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론적으로 생각해봐. 이론적으로 문자 3개 있는데 문자 3개 중에 2개의 관계식이 나왔어요. 2개 관계식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문자는 다 나머지 어떤 하나의 문자로 통일할 수 있다. 맞죠? 네, 어떻게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잘 보시고 이거를 이 상태에서 말고요. 모양 살짝 변형해보기. 그럼 엄청난 힌트가 될 거예요. 이 식이 이렇게 모양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랬을 때 먼저 제시문 2번은 3개짜리 완전 제곱식에 관한 얘기고요. 2-1번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값과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대값을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제가 하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푸는 거고요. 알았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미분으로 푸는 거야. 알겠니? 고3 과정으로 푸는 거예요. 네, 저는 고1 과정으로 풀어줄게. 봐봐요. 자, 이 식은 지금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요거 알파와 베타 간의 관계를 알파, 베타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는 거지. 알파, 베타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주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2알파 플러스 2, 2알파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 될 테니까 즉 얘는 뭐예요? 2알파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의 플러스 1. 그죠? 그 점근선이 알파 이퀄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알파 이퀄 1을 점근선으로 하고 이게 음수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0일 때 특히 얼마냐면 0 대입하면 2분의 1이니까 이런 모양 되겠네요. 좀 지나겠네요. 맞죠? 이 두 파트가 나온다고. 요거는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고요. 지금 이거는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죠.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값 1학년 때 너희 배웠을 거야. 이런 경우에 이 두 문자로 만들어진 이 목적식의 크기를 뭐라고 둔다? 기억 안 나? 이 목적식의 크기를 뭐라고 둔다? K라 하자. 알았죠? K라 하자. 그
그랬을 때 그러면 이 K는 변하겠죠. 알파, 베타의 위치가 변하면서 변하는데 어떤 도형을 그리면서 변할까요?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 K니까 기울기가 1이고 그 다음에 Y 절편이 마이너스 K인 직선을 이루면서 움직이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거하고 만나야겠지. 왜? 알파, 베타가 요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만나야겠죠. 만날 때의 요 친구의 범위에 관한 얘기야. 알았죠? 자,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가봅시다.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는 요 경우죠. 딱 이게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많이 보소이. 이렇게 되죠. 자, 이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되고요. 요때 딱 접할 때의 요 지점의 마이너스 K 값을 먼저 구해봅시다. 알았죠? 요거를 K1이라고 하고 한번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K1이라고 하고 접할 때, 자, 접할 조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대입을 하면 되지. 어디다 대입해? 저기다 대입해. 저기 요 관계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죠. 베타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K를 대입해서 요걸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하시면 알파 마이너스 K는 2알파 플러스 2분의 2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뭐야 2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K 알파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K 2알파 플러스 1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2알파 뒤지고 왼쪽으로 넘기면 이거니까요. 이거 판별식 이게 0이 돼야겠죠. 즉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가 0이 되게 하는 K 값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두 개 나오는데 1분의 마이너스 2의 뿔마의 루트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요. 절편으로 따지면 Y 절편으로 따지면 저 식의 절편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K는 2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큰 쪽이 2 플러스 루트 2고요. 작은 쪽이 이겁니다. 그래서 딱 접할 때 요때 요 순간에 요 K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K1이 얼마겠어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맞지? 자, 그런데요. 절편의 크기가 지금 마이너스 K인데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죠. 즉 마이너스 K가 요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할 수 있죠. 이 직선의 Y절편이 얘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이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값이 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쪽에서 볼게요.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접하고 접할 때 이 지점을 마이너스 K2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K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거보다 위로 올라가야 돼.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K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K2가 얼마냐? 여기서 큰 놈이죠.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K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이 마이너스를 양면에 곱하면 부등식이 바뀌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야. 됐죠? 어이? 자, 그 다음 미적분으로 푼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미적분으로 푼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되게 심플해요. 몇 개의 변수의 관계식이야? 목적식이. 일단 지금 목적식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에서요. 문자 두 개에 관한 관계식이거든요. 그죠? 두 개에 관한 관계식인데 한 개 죽일 수 있죠. 왜? 얘를 이렇게 하면 되니까. 베타 대신에 얘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 놓고 얘를 뭐라고 놓고 F알파라 놓고 이거의 최소값 그 문제 조건 구역 내에서 최대 최소 구하면 되지. 그림 그려서. 그림 그려도 되고 그림 안 그려도 되고 정관표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죠. 안 그래요?
혹시 분수함수 미분 못하는 사람 손? 없지? 다 풀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문제 2-2번 있잖아요. 이거가 사실은 별거 아닌데 잘 못하더라고요. 학생들 시켜보니까. 봐봐요. 내가 다시 한번 볼게. 그 2-2번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R의 식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이 이거예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R이요. 그 다음 베타와 알파 간의 관계식을 이렇게 썼었죠. 저거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어떻게 변형해야 얘가 등장하도록 변형할 수 있을까요? 이 식은 어떻게 변형해야 되죠? 얘가 나오려면? 그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기억나시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얼마를 더해줘야 되죠? 에헤이 플러스 2알파 베타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 R 제곱 빠졌네. 쏘리. 됐죠? 그래 안 그래? 맞지? 그 다음 이 식에서 보여요 혹시? 여기서 알파 베타가 등장하게 하려면? 아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떻게 이게 안 보이지? 저 존다 졸지 말고 이봐. 이게 안 보이니?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네? 이게 보이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알파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냥 이거 채로 대입하면 되겠다. 야. 여기다가 요거는 여기 있네 여기. 그러니까 2알파 베타는 이게 되겠죠.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 슉 대입을 하면 야 이제 왜 제시문 2번이 나왔는지 궁금증이 풀렸죠. 예. 제시문 2번은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3개짜리 완전 제곱식. 진짜 이것도 힌트라고 아이고 진짜. 그지? 야 그러면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네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플러스 R이거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R이거나.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너희들 고민해봐. 앞에 문제 풀면서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아니면 둘 다 맞을까?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시작. 자, 빨리 해보세요. 오늘 사실상 문제 1번 제가 다 풀어줬죠. 문제 2번도 무려 반 아니구나. 반 정도 풀어줬지.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풀어봅시다. 빨리.